나 혹시 지금 퐁퐁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 제가 이번에 그 인스티즈에서 어떤 글을 보고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글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뭐 인스티즈 글도 보고 제가 어떤 쇼츠, 그리고 지금 뭐 어떤 우리나라에 깊어질 대로 깊어진 그 남녀 갈등 문제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인스티즈에 올라온 글인데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디 가면 소파 자리에 자기가 슝 앉는 애인이라는 글이에요. 먼저 가게에 들어가서 소파 자리랑 그냥 의자 자리가 있는 곳에 앉으면 보통 여자를 소파 자리에 앉혀주잖아. 근데 내 애인은 자기가 먼저 가면 소파 자리에 쏙 앉아버려. 그 모습이 난 왜 이렇게 꼴 보기 싫고 서운한지 모르겠어. 주위 둘러보면 다 여자들이 소파 자리 안에 앉아있는데 나만 밖에 의자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부끄럽기도 해.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인스타에서 남자들은 좋아하는 여자 무조건 편한 자리에 앉힌다 이런 것도 많이 봤었거든. 이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남자들의 반응과 여자들의 반응이 당연히 예상이 가죠. 남자들은 이제 역시 한여다, 역시 국결이 답이다, 호의가 계속되니까 권리인 줄 안다 이런 얘기를 할 거고, 여자들은 맞아, 뭐 한남들이 요즘에 연함평등을 외치면서, 연함평등이라는 것도 이제 여자들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연함평등 외치면서 한남충들이 그렇게 됐다, 역시 가량남이 답이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할 거고. 근데 이게 저는 뭐 아무래도 제가 항상 그 남자 구독자분들한테 여자 사귀는 법을 주로 가르쳐 드리다 보니까 남자 구독자들 위주로 먼저 말씀을 해드리자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글을 보고 여자를 욕하는 사람과 욕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찐사랑을 해본 남자와 찐사랑을 안 해본 남자가 여기서 이제 의견이 좀 갈린다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찐사랑, 찐연애, 결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요즘에 그게 있어서 안타까워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은, 과거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같이 맞벌이를 하는 도중에 남편한테 도시락을 싸줬다가 여초 카페에서 좌표를 찍어가지고 그 여자한테 왜 저지랄 하고 사냐면서 융단 폭격을 갈겼던 일이 있어요. 악플을 그렇게 써가지고 여자가 그 쇼츠를 내렸었나 막 그랬었어요. 자기가 뭐 이제 같이 맞벌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한테 도시락을 싸주고 싶은 거야. 이 여자는 남편을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이거를 여자들이 못 마땅한 거지. 저런 여자들 때문에 지금 여성 인권이 떨어진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게 항상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 남녀 갈등 문제 나올 때마다 매번 말씀드리는 게, 극과 극은 항상 통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애를 해보고 어떤 여자를 진짜 진심으로 사랑해본 남자들은 알 거예요. 이게 내 여자를 같은 성인의 느낌으로 안 받아들이게 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거의 내가 지켜야 하는 존재, 약간 이런 걸로 느껴지게 됩니다. 거의 딸처럼 느껴져요. 저도 실제로 저희 와이프가 저보다 연상인데도 맨날 제가 딸내미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연애를 안 해본 남자들은 이런 거를 보면서 스윗한 남이라면서 욕을 존나 해요. 한남들이 이래서 문제라고, 버팔로들이라고 하잖아요. 버팔로 새끼들, 뭐 여자들 편한데 안 치고 자기네들은 바깥쪽에 앉아가지고 뭐 저지랄까지 해가면서 연애를 하고 싶냐면서 존나 조롱하고, 저런 새끼들이 퐁퐁남 된다라고 하면서 존나 욕을 한단 말이야. 근데 막상 내가 연애를 해서 어떤 여자를 진짜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여자 눈치가 보여가지고 내가 소파에 앉으면 이 여자가 싫어할까봐, 나를 싫어하게 되고 나를 떠날까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여자를 내가 좀 보호해야 될 존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안쪽으로 나도 모르게 그냥 앉히게 돼요. 여자가 나보다 연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나는 조금 이게 불편해도 괜찮다는 느낌이 내가 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여자는 이제 남자한테 보호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에서 당연히 여자가 가질 수 있는 서운함입니다, 이거는.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게 여자가 이런 말을 하면 바로 무개념 김치녀가 돼버려요. 이제 배려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릴스를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이게 지금 저는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겠거든요. 이분이 누군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어떤 채널에 나와가지고, 뭐 아는 형수라는 채널에 나와가지고 어떤 여성분이 자기가 지금 남편이랑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백록담을 같이 이제 둘이서 남편이랑 이제 결혼하기 전에 등산을 했는데, 남편이 자기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자기 가방도 대신 들어주고, 그리고 막 물 같은 것도 막 자기가 먹기 전에 나한테 먼저 주고 막 이렇게 챙김을 받았을 때, 와, 이 남자하고는 진짜 결혼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게 상당히 아름답게 이게 그려지거든요. 서로가 사랑하니까. 그리고 남자가 여자보다 체력적으로 더 뛰어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자가 여자를 진짜 사랑하면 딸처럼 대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당연해요, 사실은. 근데 댓글을 보니까 또 지랄 난리가 났어요.
이게 여자 시선에서나 아름답지 남자 입장에서는 고생하는 느낌인 건데 평등하게 결혼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아쉬운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게 페미도 싫어하는데 너무 극단적인 반페미도 싫어요. 그러니까 저도 반페미입니다. 저도 반페미 성향이 강해요. 근데 너무 극단적인 반페미는 저도 싫어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이런 생각을 자기가 하다 보면은 내가 여혐으로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 저도 이거를 계속 이제 고쳐먹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뭐 좆도 아닌데도 이거 남녀 바뀌었으면 좆됐어. 이거 남녀 바뀌었으면 이게 가당키나해 라는 생각을 습관적으로 한단 말이야. 우리가 보통 인터넷 살아다 보면 저도 그럽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이거를 의식적으로 이거는 그게 남녀의 다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인가 라고만 한번 생각해봐도 그래도 이제 여혐이 좀 덜해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 당연히 어떤 무슨 여자가 먼저 남자를 일부러 긁었을 때 아니면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어떤 범법을 저질렀을 때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당연히 이런 논리를 사용해도 됩니다. 이거 남자가 저질렀으면 좆됐어 저 여자. 예를 들어 여자가 남자를 무고죄로 고소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성추행을 했다거나 이러면은 이 논리가 적용을 해도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별것도 아닌데 남자가 예를 들어서 여자가 뭐 힘들어 보여가지고 운동할 때 좀 도와주고 뭐 먼저 뭐 해줬는데 저거 남녀가 바뀌는 경우는 왜 없음? 뭐 이런 생각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그러니까 뭐 남자가 뭐 바깥쪽 불편한 의자에 앉는 거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이제 딸이랑 비교를 하냐면은요 실제로 예를 들어 이제 아빠랑 딸이랑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아빠가 딸을 안쪽에 앉혔다고 해가지고 그 아빠한테 한남충 스윗한 남이라고 할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남자도 마찬가지로 그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내가 결혼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상대가 굉장히 귀엽고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남들 눈에는 전혀 안 귀여운 여자여도 내 눈에는 너무 귀엽고 소중하고 내가 지켜줘야 될 존재라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당연히 그렇게 돼요. 이게 연애해본 남자들은 진짜 알 거라니까. 내가 진짜 여자한테 빌빌거리고 굽신거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내가 좀 더 불편함을 감수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지. 여자들이 이제 고마워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이제 갈리기는 해요. 여자가 고마움을 아느냐 아니면 당연하게 생각하느냐. 근데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여성분은 거기서 이제 고마움도 느끼고 자기도 이제 더 잘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자가 그 백록담에서 남자가 자기한테 배려해줬다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남자들이 개떼같이 몰려들어가지고 뭐 자신을 케어해줄 짐꾼이 필요한 거구나 52개 좋아요 달리고 히말라야 셰파는 최고의 신랑감 이러면서 비꼬는 댓글도 막 달리고 헌신이 중요한 배우자의 덕목이라고 생각하면 반대로도 마찬가지인데 왜 역지사지가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라는 댓글도 있는데 여기서 이 여성분이 역지사지가 안 된다는 근거가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이 영상에서. 근데 그냥 이 여성분이 남자한테 왜냐면은 이 남편한테 물어봤어도 비슷한 사례 로 이 여자라면은 결혼해도 되겠다라는 이제 헌신을 받았을 예시가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가 반했던 상황을 얘기했을 뿐인데 갑자기 반대로는 생각을 못하는 여자가 돼버렸어. 그냥 당연하게. 그러면서 내 아들이 저랬음 등짝이다 크크 막 이러면서 아니 그래서 다른 댓글들도 보고 이러면은 그 무거운 걸 안 들으니 당연히 즐겁지. 좋은 결혼 상대로 여자랑 겨울에 한라산 가서 내 짐 다 들게 만들고 나 춥다고 하니까 내가 막아줄게 하는 여자랑 결혼하면 되는 거네? 여자들은 지들이 뭔데 남자 따지기만 하고 해줄 생각은 전혀 없는 거냐? 이러니 남자들이 국결로 눈 돌리지. 기승전 국결 나왔죠 진짜. 아니 왜 이렇게 남들의 그 아름다운 러브스토리에 화가 그득그득해가지고 악에 바친 이런 댓글을 쓰냐는 거야. 이거 근데 제가 남성분들한테만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이 바로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자들도 여자가 나서가지고 마음에 우러나가지고 그 출근하는 신랑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줘도 여자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은 평생 연애할 일도 없는 여자들이 다 훔쳐훔쳐하면서 들이대가지고 막 악플을 쓰고 있고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대체 나는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병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뭐 한국 남자의 무거운 어깨 불쌍하다. 남자는 행복하다고. 남자는요 내가 이제 사랑하는 존재들한테 헌신을 하고 내 사랑하는 존재가 나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낄 때 더 행복하다니까요 진짜로. 남자라는 성별이 그래요. 근데 요즘에 이제 뭐 퐁퐁론이니 이러면서 이제 남자들이 각성하게 된 계기는 내가 헌신을 해줬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마워하지 않을 때 이제 빡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현타가 많이 오고. 근데 내가 해줘도 남자는 그래서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원하는 거는 사랑해라는 말이고 남자들이 원하는 말은 고마워라는 말이라고요.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오빠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나 오빠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라는 말을 실제 사랑을 나누는 남자들은 원한다고 그 말을. 근데 실제 사랑을 하고 있지도 않고 평생 연애를 할 일도 없는 남자들이 내가 좋아가지고 사랑하는 여자한테 내가 베푸는 거를 가지고 저 스윗한 남새끼 저 지랄하면서 여자 만나고 싶나 저 베타 남새끼 하면서 막 조롱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이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댓글을 보면은 이 사람이 연애를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가 보여요. 남자고 여자고. 진짜로 여자도 정말 사랑하면은 남자한테 이것저것 해주고 싶고 남자도 이것저것 해주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참 아쉽습니다.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거, 저는 제가 남자고 저도 이제 페미들 엄청나게 비판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거 여자가 봤을 때 충분히 서운할 수 있을 만한 거 맞아요. 보통의 남자들은 이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로 많은 분들이 많은 남성분들이 실제로 사랑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아니 남성분들을 떠나서 여성분들도 사랑을 해봐야 이런 말들이 어떤 말인지를 알고. 이게 저는 또 욕을 또 존나 먹을 텐데 이 영상 올라가면은 다 이런 댓글 찾잖아요. 나만 위해주는 나를 편하게 해주는 호구를 드디어 찾음. 애정결핍. 아휴, 이런 거 보면 정말 깝깝합니다. 이게 지금 어디까지 이건 좋은 신랑감이라기보다 머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젠틀하다는 말이 사라진 것 같아. 젠틀하다 아니면 뭐 배려한다 이런 말이 사라지고 그냥 여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하지만 저는 이게 지금 이혼율도 지금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뭐 연애를 하건 결혼을 하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손해보면은 피가 거꾸로 솟는 병에 걸렸어. 그러니까 사랑의 의미가 옛날이랑 지금이랑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얼만큼 사랑하는지보다 이 사람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부터 먼저 보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커졌다 보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이 사람보다 뭔가를 더 해. 뭔가 배려 같은 거를 조금이라도 더 하면 이걸 못 참아. 나 혹시 지금 퐁퐁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혼율도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고 남녀 갈등이 이렇게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항상 볼 때 남성분들이 페미들을 깔 때 막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남녀가 같이 진행하는 컨텐츠 같은 걸 보면서 무슨 뭐 남자가 여자한테 어떤 색드립 같은 거를 쳤어요. 여자 뭐 출연자한테 아니면 터치 같은 게 있었어. 그때 어떤 무슨 뭐 여초 카페 같은 데서 뭐 저거 성희롱이네 성추행이네 뭐냐면은 남자들이 항상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야 당사자들이 괜찮다는데 왜 니네가 지랄들이냐. 너네는 남자들이 만져주지도 않고 너네를 보면 성욕도 안 들어 이 돼지들 하면서 조롱을 하잖아요. 근데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행복하다고 이렇게 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발 이런 거를 가지고 더 이상은 좀 갈라치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인스타그램 댓글 같은 거를 보면은 제가 요즘에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해도 받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그런 것도 봤거든요. 이제 남녀 커플끼리 어떤 뭐 여자가 남자한테 장난도 치고 남자도 여자한테 장난을 치면서 이제 커플 그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그 계정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그 계정이 웃겼는데 그 계정이 이제 까먹었어. 인스타그램 이거 알고리즘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근데 유튜브 같은 거는 내가 유튜브를 본 다음에 끄면은 내가 봤던 시청 목록이 있어서 다시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내가 어떤 릴스 같은 거를 보다가 여기서 한번 나가면은 다시 그 릴스를 기억해낼 방법이 없어. 찾아낼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날은 여자친구한테 남자친구가 무슨 물 같은 거를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붓는다든지 어떨 때는 여자가 남자의 그 의자 같은 거를 확 뺀다든지 해가지고 서로 장난치는 그 계정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존나 웃긴 게 남자가 여자한테 장난을 칠 때는 여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한테 장난을 칠 때는 이제 남자들이 저거 남녀 바뀌어서 남자가 여자한테 저랬어 봐라 저 한여가 과연 웃었을까 그런 장난 같은 거 지들은 절대 안 받아줄 거면서 남자들한테만 저렇게 장난을 친다니 자기들끼리 소설을 써. 그 릴스 하나만 보고 그 릴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서로 맨날 번갈아 가면서 장난을 치는 계정인데 남자가 장난칠 때는 여자는 항상 피해자라고 그러고 여자가 장난칠 때는 남자만 항상 피해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진짜 이거 갈등의 골이 진짜 깊어질 대로 깊어졌구나.
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진 이 대한민국의 남녀 갈등을 어떻게 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뭐라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 자각이라도 한번 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습관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저도 맨날 뭐 페미들 욕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항상 저도 그랬다니까요. 막 예를 들어 여자가 남자한테 인스타그램에서 장난 같은 걸 쳐? 남자가 여기 의자에 앉으려는데 여자가 막 이렇게 그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의자를 확 빼? 그러면 나도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저거 남자가 여자한테 저지랄 했으면 인스타그램 난리 났을 텐데 아유 지금 막 이랬었단 말이야.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만약에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하게 된다면 아 내가 지금 그냥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페미를 비판하는 걸 넘어서 내가 어떤 혐오의 단계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를 조금만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되뇌어 보면은 그래도 극단까지는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거든요. 한 번 더. 그러면은 조금 더 중립적으로 보게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봤는데 이거는 그래도 선을 넘었다면 이제 그때는 비판을 하는 거고. 근데 무지성으로 나도 모르게 요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이제 남자한테는 남형 콘텐츠만 뜨고 여자한테는 여혐 콘텐츠만 지금 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알고리즘의 노예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내가 혹시 지금 혐오의 단계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조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구독자분들만이라도 그럼 이렇게 좀 너무 혐오만 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비판할 건 비판하되 너무 혐오 속에서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상대가 행복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무슨 남자가 혼자서 외벌이를 하는데 남자한테 뭐 분리수거 같은 거를 시킨다느니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저도 그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그거 뭐 분리수거 하는 게 뭐 얼마나 힘들다고 자기가 집에 있을 때 하는 거지 안 그래도 퇴근한 남편한테 힘들게 그거를 시키나 하는 생각이 저도 있어요. 근데 서로가 행복하면 그냥 놔두세요 제발.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는 짓도 결국엔 그 도시락을 쌌다가 그 욕 오지게 먹은 여자한테 하는 것 같은 그 여초 커뮤니티에서 쿵쾅쿵쾅 대는 그 쿵쾅이들이랑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결혼 생활이든지 정확하게 반반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누가 좀 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엔 둘이 행복하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조금 더 배려하고 누가 무슨 뭐 헌신을 하고 이런 거를 가지고 그냥 서로가 행복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제3자들이 쟤네들은 불행한 결혼이야 이러지는 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너무 추하고 추악하다고 하는 게 맞겠죠. 내가 지금 불행하니까 쟤네들도 지금 불행해야 된다고 정의를 내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지금 제 나이가 딱 결혼 정년기인데 거의 뭐 한 주 걸러 한 주 결혼식도 아니고 축의금 내느라 통장됐는데 인스타 유튜브 댓글만 보면 혼인율 출산율 0.00008%는 되는 것 마냥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지역 타는 건가요? 아니요. 지역을 타는 건 아니고 그냥 본인이 평균에서 벗어나 있는 삶을 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 주변만 해도 연애 못하는 남자가 없거든요. 사실상 제가 지금 유튜버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보통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그래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버라서 그런 게 아니라 유튜브 하기 전에도 그냥 뭐 회사원들이랑 다 고만고만하게 벌 때도 제가 뭐 그 유튜브 하기 전에도 사업한다고 해봤자 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습니까. 어차피 애초에 많은 돈을 벌었으면 제가 유튜브를 한다는 생각 자체도 안 했을 거예요. 저도 돈이 부족했으니까 유튜브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만고만할 때도 제 주변 친구들도 다 고만고만하게 벌고 이랬는데 다 조소기업 다니고 했는데도 다 결혼하고 다 그 경기도 빌라에서 시작하고 다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온라인만 들어가면은 한녀들은 다 빌라에서 시작하는 거 꿈도 못 꾼대. 그래가지고 이게 내 주변이 안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에코챔버라고 하잖아요. 내 주변을 가지고 일반화를 하다 보면은 이제 정상적인 사회 보는 눈이 안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계로 보기는 봐야 돼요. 지지난주인가 제 와이프 친구네 부부랑 술자리를 한번 가셨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 와이프 친구 부부 있는 데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요즘에 30대 남자 둘 중 한 명이 결혼을 안 했고 20대의 절반이 이제 모태솔로다 라고 했더니 안 믿는 거야. 말이 되냐고. 아니 어떻게 남자가 연애를 못 해봐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런 것들이 있긴 있지. 예를 들어서 요즘에 대부분의 청년들이 다 캥거루족에다가 대부분의 청년들이 막 집에서 논다는 청년들이 역대 최고치다라고 하는데
제 주변 청년들은 그렇게 집에서 놀고 있는 청년들이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내 주변에는 노는 사람 아무도 없다. 내 주변 아는 내 20대 동생들 중에는 노는 애들 아무도 없는데 이거 통계가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통계를 보고 우리가 사회 현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니 그래도 혼자 애 보면 쓰레기 버리러 가기도 힘들지 나가는 길에 분리수거 좀 했어요. 아이 당연히 애 보면은 당연히 분리수거 같은 거 다 해줘야죠 남편이. 아까 전에는 이제 애가 없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린 겁니다.